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가이드 서정만입니다. 오늘 2017년 5월 15일 더 가이드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명상 20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카카오TV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밤 10시 40분마다 이렇게 20분간 함께 명상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시청하시는 분들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이기심이라는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기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초점이 뭐 외부에 가 있느냐, 내부에 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두면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은 이러한 뭐 시스템 때문이다, 아니면 뭐 더 크게 가면 이제 대통령이 누구기 때문에 문제다. 이 한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다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초점이 외부로 갔을 때를 보면은 이게 근데 이기심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이제 이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나쁘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명상을 해보죠. 명상을 하면은 만약에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감고 내 몸의 감각도 느껴보고 생각도 느껴보고 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뭔가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저것을 본다 안 본다 얘기할 때 이걸 항상 본단 말이에요. 이 화면을 보고 뭐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할 때 이 보는 것이 이제 주체가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나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내 몸의 뭐 일부분이 뭐 나인지, 나의 생각이 나인지, 나의 뭐 감정이 나인지, 뭐 이런 것들,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인지라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는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다, 이 상황이 이렇다, 이 물건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믿음이지, 저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음을 알죠. 뭐 명상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것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한다라는 건데, 그 보는 거죠. 어제같이 이제 뭐 코 고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을 과연 깨우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뭐 놔두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비춰서, 사실 그때 내가 저 상황이면,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내가 저 상황이라면 분명히 내 스스로가 뭔가 되게 쪽팔리거나 아니면은 남의 피해를 끼친 것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상황을 모르면 또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느낌과 생각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으로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보는 것으로서 저 사람 행동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말로 전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예를 들어서 난 지금 기분이 좋아라고 할 때 그 기분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인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이제 명상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뭐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이것은 어디에 좋고 어디에 나쁘고라는 것을 굉장히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은 기감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하나의 색깔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형의 어떠한 느낌일 수도 있고, 혹은 선명하게 이제 느껴지는
감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서로 간의 어떤 인식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르다는 것도 얼마만큼 다른지. 사실 뭐 뜨거운 물을 마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뜨거운 거는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뜨거워도 뭔가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감각이 뭐 개인의 차이, 우린 그냥 개성과 개인의 차이라고 그냥 딱 똥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씩 다르지, 조금씩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지. 이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얼마나 뭐 힘들어 하는가,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뭐 어떤 생각이 뭐 예를 들면 뭐 쪽팔리는 것이 있으면 쪽팔린다, 아니면 어제 이제 그 이틀 전에 공방에 있던 애는 나는 항상 빚지고 사는 것을 참지 못한다, 빚지고 있는 것은 빚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허용치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항상 빚지고 살고 있거든요. 뭐야,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빚졌고요, 이 국가로부터 빚졌고, 이제 공공기관으로부터도 뭐 이것저것 서비스를 받는 빚이 다 있고, 심지어는 이 도로를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사실은 빚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내 고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한다는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줬다 받았다라는 것이,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지킨다라는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지. 나는 이러한 영역으로서,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이것을 지키고 있고, 나는 빚지면 안 된다는 나의 영역, 그러니까 빚지면 안 된다는 거, 온전히 나의 것만 취하고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영역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 과연 저 사람을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뭐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 자식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나랑 생각하는 것이 같을 거라는 어떤 기대와 생각으로서 이타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노숙자에게 내가 이제 돈을 줬어. 돈을 주니까 이 노숙자가 그 돈을 받아서 냉큼 받았거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놓고는 가서 이제 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논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이것을 이타심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타심에 의해서 했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밥을 좀 드세요 하고 돈을 줬는데 그걸로 밥은 안 사먹고 이제 술만 마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도박이나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줄 때는 저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준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예요. 그러니까 더 엄밀히 얘기하면 더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불쌍해 보여서 나는 이것을 준 거고, 저 사람이 실제로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내가 보는 관점으로서, 내가 이기심으로써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그것이 이타심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나의 이기심으로서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기심이라는 것으로만 돌아간다 할 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기심이라면 도대체 이기심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기심은 뭔가,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 보였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그냥 훅 지나칠 수도 있지만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걸려.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든 감정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도 소중하고 나의 생각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불쌍하다는 마음에 난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나누는 것도 어떠한 중간에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은 누가 두냐면 내가 둔다라는 겁니다.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기심에 의한 분리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명상을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물소리 명상, 오늘 69일차구나. 물소리 명상으로 또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했습니다.
명상 끝났습니다. 다들 오늘 명상은 좀 어떠셨는지요? 네, 귀찮은 곰탱님. 이제 그거죠. 남이 뭐 보는 나, 남이 바라는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아를 중심적으로 보라.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반은 맞고 조금 반은 틀린 게 뭐냐면, 자아를 중심적으로 보는데, 자아를 중심으로 두고. 근데 이 자아가 뭘까요? 부터 원래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항상 이 의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러면 자아를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자아를 또 중심에 놓고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기심이라는 부분 이건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나 대화법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나온 거긴 해요. 뭔 소리냐? 뭐 남을 봤을 때 넌 정말로 나쁜 놈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넌 나쁜 놈이야. 얘기할 때 왜냐 하면은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할 때 보면은 그거보다 이제 나 대화법은 이런 것이 왔을 때 네가 그 행동을 하니 내가 정말로 기분이 나빴다. 네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들고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난 속상했고 싫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 나대화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창 이렇게 좀 알려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또 있죠. 장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을 남에게 이걸 일종의 투사라고 하죠. 너 때문이야 하는 것이 그 상황 때문이야 하는 것이 일종의 투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투사하지 않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은 일종의 장점이 돼요. 물론 단점이 된다 하면은 뭐냐면 이거죠. 원래 나 대화법 자체가 상대방에게 있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의도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고 보는 입장은 있어요. 저는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들고 해서 이렇게 뭔가 교류가 되는 것이 필요한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좀 더욱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데 이 나대화법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대화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할 때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제가 무슨 사실을 얘기하든 어떠한 진리를 얘기하든 관계없이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전달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경계는 덜 침범당하고 대신에 이제 경계가 덜 침범당하는 대신에 이제 기분 나쁜 것도 이제 좀 적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참 없어요. 왜냐면 이것이 정말 필요할 땐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기창 곰탱님은 나가셨구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테레사 수녀님 얘기했을 때도 뭐 그때는 뭐 배려와 희생에 대한 얘기였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테레사 수녀님은 이타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이것은 이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못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철저하게 나의 감성, 나의 감정과 내 이기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었다. 이 얘기하고 갔거든요. 연세. 저는 지금 올해 34살입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래서 이탓인가 이기심을 뭐 나누고 분리하는 어떤 마음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하죠. 분별심. 어떤 기준을 두는 것. 이것이 없이 이것이 모두 다 이기심이다. 제가 이제 뭐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했을 때도 외부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내부 세계만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 외부 세계만 존재한다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네,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조금 하고 또 이제 20분간 이렇게 같이 명상하는 시간을 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밤 10시 40분마다 이렇게 명상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번 오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말로서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들으면서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일관적인 어떤 정리가 된다, 맥락적인 부분이 정리가 된다 한다면 그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명상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하루 이렇게 오늘 있었던 뭐 나의 감정, 나의 소중한 감정이죠. 이기심에 의한 소중한 감정들, 이 모든 것들 다 정리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편안한 밤 이렇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